이제 우리가 들어갈 단원이 생식과 유전이에요. 생식과 유전. 생으로 뭔가를 먹는 게 아니고요. 생식은 생으로 뭔가를 먹는 게 아니고 자손을 어떻게 번식시키냐, 이세를 어떻게 낳게 하냐. 그래서 남녀 생식기관의 구조와 기능까지도 배우는 단원이 여기 큰 대단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론 2학년 기술과정 시간 때 미리 이제 남녀 생식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배웠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더 생물학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종 보존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어떻게 보면 태어난 생명체라는 건 종족을 유지하고자 하는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생물학적인 접근 방법, 수정이 어떻게 되고 나날은 뭐며, 그죠? 조금 더 교양을 조금 더 상승시킨 형태의 내용들로 물어볼 거니까 이제 그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단원이 크게 2개 단원이었어. 생식과 발생이라는 단원과 유전과 진화라는 단원 2개였거든. 근데 진화라고 하는 카테고리의 내용은 3학년 때 원래 배웠었는데 그게 고1 통합과학으로 넘어갔어. 자연선택설과 여러 좀 추상적인 부분을 사고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고1 통합으로 넘어간 부분이고, 진화 단원은. 그리고 유전 단원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계도 분석 문제와 멘델 유전, 그리고 여러 가지 생식 방법에 대한 것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체세포 분열, 생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게 첫 페이지 134쪽에 지금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 고2 생명과학원, 여러분 진로를 의치대 메디컬 쪽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그쪽에서 여러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 유전 단원이 그 부분의 기초, 기본 베이스 개념, 이 내용이 확장돼서 또 배워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내용은 어렵고 눈에 보이지 않은 염색 사가 호고 염색체가 뭔지를 다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고 추상적일 수 있어도 자꾸 여러분 거를 하려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두드려 보시면 낫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게 맞는지가 의문이 되면 자꾸 소통해서 물어보시면 이제 체계를 잘 세팅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니까, 그렇게 한번 자꾸 의심을 하시고 자꾸 살펴보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제일 먼저 134쪽을 보면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이제 생식과 유전 단원의 제일 먼저 큰 카테고리, 오늘 첫 번째 시간, 오늘 처음에는 제가 뭘 얘기할 거냐면 왜 세포는 분열하는가, 왜 세포는 분열을 하는가. 분열이라는 게 세포로부터 세포가 또 만들어지는 걸 말하는 거야. 그치? 세포로부터 세포가 또 만들어지는 걸 말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크게 우리는 지금 이 생식을 곧 다룰 거니까 이 생식의 방법에 무성생식과 유성생식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생식 방법에 무성생식과 유성생식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는, 자, 느낌이 없을 무, 있을 유 같죠? 오케이. 성이 없다, 성이 있다로 이제 간단하게 눈에 보이는 걸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자, 뭐 어떤 부분이면 얘는, 자, 단세포 생물들, 단세포 생물, 우리 단세포 생물인가요? 사람? 한 개 세포로 되어 있나요, 내 몸이? 그렇지 않죠. 하나의 세포가 엄마의 수정란, 엄마가 줬던 난자와 아빠가 줬던 여러 개의 정자들 중에 단 하나의 정자 대급반만 뿅 들어가갖고, 그죠? 대급발을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단 하나의 정자 머리만 뿅 들어가갖고 만들어졌던 수정란이, 그지? 이 한 개의 수정란, 얘가 체세포야. 여러분 몸에 존재하는 체세포의 제일 첫 봤다, 체세포. 제일 처음에 체세포. 오케이? 그 체세포가 계속된 동일한 체세포를 많이 만드는 분열을 빨리 해가지고 이미 완벽한 기관을 갖고 태어난 거야. 머리, 몸통, 다리, 이렇게. 오케이? 그냥 얘가 머리가 하나의 세포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 여러 개의 세포들이 막 많이 만들어져서, 많이 2개 세포로, 4개 세포로 굉장히 빠르게 얘기하면 이게 엄청 거듭거듭 되는 반응. 엄마 뱃속에서 약 임신한 지 38주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계속된 체세포 분열을 거듭하고 일정한 세포의 무리는 조직을 만들고 여러 조직들이 통합해서 하나의 기관이 되고, 그죠? 소화기관계, 호흡기관계, 배설기관계 다 만들어서 다양한 기관계들을 다 완성해서 여러분이 개체가 돼서 완전하게 태어난 거죠. 그죠? 개체. 그죠? 개라는 게 아니라 개체. 완벽한 개체가 돼서 태어난 과정. 이 전체 흐름의 과정을 우린 뭘 하냐? 그걸 발생이라고 해요. 발생.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체세포 분열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태어난 이후에
태어나기 전의 과정이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응애갖고 태어나기 전 과정이 발생의 체세포 분열이라면 태어나서 요만했어요. 그죠? 우리 조카 보니까 요만했어요. 거의 뭐 양소 속에 찌그러져 있을 땐 얘가 이제 인간인가 뭐 인간 뭐야 찐빵인가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찌그러져 있었는데 그죠? 이제 뭐 한 2살, 3살 돼가니까 형체가 거의 이제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평생 이만한 크기인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 이만한 크기인가? 태어났을 때 이만한 크기? 안 그렇죠. 그죠? 태어난 이후에 몸의 세포 분열의 속도들이 약간 달라. 머리통이 계속 머리통과 몸통이 똑같은 체세포 분열 속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평생 3등신의 비율을 계속 유지하겠네. 그러나 실제 그런가? 그렇지 않잖아. 여러분만 해도 3등신은 넘었잖아. 지금 한 5등신, 7등신 돼가잖아. 머리와 몸통의 비율. 그죠? 우리 평생 3등신 아니에요. 태어날 때 거의 한 3등신이었는데. 그죠? 즉 머리통과 몸통의 세포 분열 속도가 달라. 체세포 분열 속도가 달라. 체세포 분열 속도가 서로 달라서 분열을 하긴 하지만 분열하는 그 시기와 속도와 개수의 양과 그 차이가 있어서 다 상대 생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점점 키가 자라면서 한 170cm, 190cm 이렇게 자라지게 되겠죠. 오케이? 계속 태어난 이후에도 계속 뭘 해? 체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지금. 그죠? 태어난 이후에도 계속 체세포 분열해서 키가 자라고 있잖아. 태어난 이후에 체세포 분열해서 개체가 자라는 것, 그걸 생장이라고 한다. 발생과 생장은 공통적으로 다 무슨 분열이야? 싹 다 체세포 분열이야. 모두 다. 돼요? 발생과 생장은 모두 다 체세포 분열이야. 너도 체세포 분열. 왜? 똑같은 세포에서 똑같은 세포를 또 만들어내. 그죠? 똑같은 세포에서 똑같은 세포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발생과 생장은 동일한 체세포의 개수가 늘어나는, 체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늘어나는 분열. 동일한 세포의 개수가 늘어나는 분열. 그죠? 그걸 체세포 분열이라 한다. 됐죠?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 몸에, 우리는 다세포 개체니까 여러분 몸에 체세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체세포만 있는 건 아니야. 자, 유성생식이 뭐냐면 뭘 만들고? 생식세포를 만들고, 생식세포를 만들고, 그 생식세포의 수정에 의해서 자손을 태어나게 하는 것, 그걸 유성생식이라고 해요. 예, 성이 있다가 아니라 생세포가 있다 이 말이야. 생세포 분열하는 과정이 있다 없다 그거야. 생세포를 만들고 생식세포의 수정에 의해 자손이 태어나는 것. 자손이 태어나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 한다? 유성생식을 한다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난자, 성자, 그것들을 우리 뭐라고 해? 생세포라고 하잖아. 그치? 오케이? 그러면 정자, 난자, 여자 몸에서 정자 만드나? 내 몸에서? 내 몸에서 정자 못 만들죠. 난자 만들죠. 남자 몸에서 정자 만들죠. 즉 뭐가 있어? 생식기관이 있어. 정소와 난소라고 하는 생식기관이 있고, 그 생식기관인 곳에서 무슨 분열을 통해서? 생식세포를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생세포 분열을 통해서 정자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고, 난자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즉 여러분의 정소 난소에, 여러분의 난소, 여러분의 정소라고 하는 그 생식기관에 체세포가 들어있어. 근데 그 체세포가 우리 여러분 성호르몬 들어봤죠? 여성이 2차 성생 이후쯤 초경이 생기잖아요. 초경이 생기게 되면 계속 생리주기가 반복되고, 그죠? 남성도 마찬가지 2차 성생 이후에 계속 정자를 계속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만들 수 있어요. 남성 호르몬의 분비량만 계속 낮아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쵸? 그러니까 정소라고 하고 난소라고 하는 그 생식 장소에서 계속된 정자와 난자라는 생세포를 만들고 그들의 수정에 의해 자손을 만들어내는 활동, 그걸 유성생식이라고 해요. 오케이? 아빠 쪽에서 준 정보 반 틈, 엄마 쪽에서 준 정보 반 틈이 만나서 자손이 태어나는 거.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정소에서 정자를 만들어내는 분열, 생세포 분열. 난소에서 난자를 만들어내는 분열, 그걸 생세포 분열이라고 해요. 오케이? 생 그냥 체세포랑 체세포가 만나서 자손 만들면 될 건데 굳이 성가스럽게 정자 난자를 만들어내는 분열을 또 따로 해갖고 그들이 만난대요. 이유가 있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다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의입니다. 생세포 분열을 해야만 하는 이유. 그래서 이 생세포 분열의 특징을 주안점으로 두어서 얘네들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감수 분열이라고도 얘기해요.
수를 감하는 분열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죠? 일단 오늘은 인트로예요. 개요. 지금까지는 개요였어요. 여러분 몸에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데 크게 세포 분열은 재세포 분열도 있고 생세포 분열도 있다라고. 그죠? 발생하는 과정에서 지금 계속 수정란이 계속된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서 분열하는 거, 이 과정은 다 체세포 분열이잖아. 맞지? 동일한 체세포에서 똑같은 체세포를 계속 다수 만들어내는 거 체세포 분열이야. 그죠? 그죠? 그래서 체세포 분열을 하고 태어난 이후에도 여러분 계속 체세포 분열을 해. 그죠? 태어난 이후에도 여러분 몸에선 계속 체세포 분열을 해. 그러다가 2차 성숙 이후쯤, 사춘 이후쯤 여러분의 특정 장소에서, 여러분 몸의 특정 장소에서, 남자라면 정소, 그죠? 여자라면 난소, 오케이? 그 특정 장소에서 염색체의 수를 반으로 줄이는 생세포를 만들어내는 분열을 하는 거야. 그 생세포 분열을 한 결과 정자가 만들어지고 그 난자가 만들어지고, 오케이? 그래서 그들의 수정으로 또다시 자손을 만들어내는 것, 그걸 유성생식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 무성생식은 뭐예요? 네, 우리랑 상관없어요. 어떤 아이들? 자, 아메바 들어봤어요? 아메바. 그죠? 대장균 들어봤어요? 대장균, 세균. 아메바나 대장균과 같은 세균들, 그지? 아메바나 대장균과 같은 세균들이, 자, 어때? 얘는 한 개 세포가 온전한 객체야. 대장균은 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자신의 유전 정보를 세포질에 가지고 있어요. 대장균이라는 세포, 한 개 세포로 되어 있어요. 세포질에 자신의 유전 정보를 그냥 뿅 이렇게 갖고만 있어. 오케이? 근데 얘도 나름 생각을 해. 뇌는 갖고 있지 않지만 나름 생존에 유리해야 계속 살아남겠지. 이 세포의 생존에 유리해야 계속 살아남아 있을 수 있겠잖아, 논리적으로. 그쵸?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세포의 생존에 유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얘가 우리가 아까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덩치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외부로부터 물질이 더 잘 들어오는 거 아니야. 겉만 보면 외부의 덩치가 크면 외부에 있던 물질들이 내부로 더 잘 들어올 것 같잖아. 근데 나름 그게 더 비효과적이야. 이따 설명할 거야, 계산을 통해서. 자, 그러다 보니 이 대장균이 야, 덩치 커지니까 물질변에 불리하네.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똑같이 그대로 카피를 먼저 한 다음에, 그지? 어느 순간 야, 너 너무 크니까 내가 덩치가 커지니까 안 되겠어. 불리해. 그냥 복제한 거 해서 야, 새끼, 이렇게 분열을 통해서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야. 독립을 시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왜? 덩치가, 세포라고 하는 덩치가 커진다고 해서 오히려 생존에 더 유리하지 않다라고요. 덩치가 크다고 해서 주변의 면적이 커져 물질이 더 잘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오케이? 그러면 한 개 세포로 되어 있는 얘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하나가 또 하나가 됐잖아요. 그죠? 나랑 똑같은 정보를 갖는 내 새끼예요. 그죠? 제가 시옷 발음이 좀 셉니다. 내 자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내 베이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걸 무성생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단세포 생물은 체세포 분열 자체가 생식이다. 단세포 생물은 체세포 분열한 것 자체가 생식입니다. 이 곧 생식. 체세포 분열이 곧 생식이에요. 체세포 분열한 것 자체가 곧 생식. 오키도키?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개념을 좀 잡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다른 거 제가 막 블라블라 썼던 것까지는 다 여러분이 적어둘 필요까지는 없는데, 요 정도만은 좀 적어둡시다. 어디다가 적어두시면 좋냐면, 자, 마저 이것까지만 좀 설명할게요. 아까 유성생식은 각각의 다세포 개체의 특정 생식 기관에서 생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걸 통해 정전환자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었죠. 그들의 수정에 의해서 자손이 태어나는 거죠. 이들의 수정에 의해서. 수정으로 자손이 태어난. 그죠? 그러면 자, 지금 저는 동물을 얘기했잖아요. 사람이랑 개체, 동물. 정소, 난소. 동물만 정소, 난소라고 하는 생식기관이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식물도 생식기관이 있어요. 오케이? 식물의 생식기관은 어디냐면 꽃이에요, 꽃. 꽃 안에 암술대가 있고요. 꽃잎 이렇게 있죠. 그리고 수술이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자, 수술에서 점점점 눈이 촉촉해지고 있어요. 수술에서 자, 꽃가루가 만들어집니다. 네, 수술에 꽃밥이라는 장소가 동물로 비유하자면 정소하고 똑같아요. 이걸 쌤 정소.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막 꽃가루가 날려요. 막 날려가지고 얘네들 막 열심히 대시를 하는 거야. 에? 만들어진 그 꽃가루는 지금 막 대시를 하고 있는 거야. 대시를 하고 이렇게 갖고 다른 꽃, 그지? 똑같은,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개체, 뿌리가 다른 서로 다른 개체, 그지? 근데 생물 종은 똑같고 민들레는 민들레의 씨를 받아야지, 그지? 그 다음에 뭐 진달래는 진달래의 씨를 받아야지, 장미는 장미의 씨를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 꽃가루가 날려서 이 꽃가루가 씨가 아니라 꽃가루가 날려서 암술대에 묻은 다음에 저 꽃의 암술에 가운데에 씨방이 있고, 욕한 거 아니에요. 씨방이 있고, 씨방이 미씨를 보호하고 있어요. 미씨. 이 미씨가 동물로 따지자면 난소랑 비슷한 역할. 오케이? 그래서 암술 저 안쪽에 누가 있다? 미씨가 있다. 미씨라고 하는 생식 기관이 있다. 이 미씨가 뭐와 유사하다? 난소. 돼요? 되죠? 오케이. 그래서 자, 얘는 누구누구랑 똑같냐면 정소, 그러니까 꽃가루. 꽃가루가 생식세포예요. 이거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미씨에서 만들어지는 난세포가 생세포예요. 자, 그림까지 그려줄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죠? 그림까지 그려줄 필요까지는 없고, 여기 이 부분 써져 있는 거 있죠. 그죠? 여기 그림까지 그려줄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다가? 맨 앞쪽에 자, 곰탱이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133쪽 앞에 보면 북극곰이 지금 엄마랑 새끼랑 있는데 빈 공간 있죠? 거기다가 여기 지금 제가 그려놨던 그림은 제외하시고 이렇게 유성생식, 무성생식, 유성은 뭐야? 무성은 뭐야? 이렇게 적어주시고 인트로를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적어주세요. 큰 맥락은 일단 잡아드렸어요. 이렇게 생세포 분열을 하는 개체도 있고, 단세포 개체들은 생세포 분열을 아예 안 해. 그냥 한 개의 세포가 원전한 개체니까 분열할 필요도 없어. 근데 이제 우리 다세포 개체인 경우, 많은 세포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 다세포 개체인 경우에 체세포 분열도 있고 생세포 분열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전반적으로 먼저 제가 제세포 분열에 대한 것들을 먼저 설명할 거고요. 생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하고에 비해 조금 특이적이에요. 그래서 더 어려워요. 그리고 주요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근데 체세포 분열하고 비슷한 패턴을 가지면서 또 그것과 비교를 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체세포 분열을 먼저 잘 인지를 해야, 그래야 생세포 분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고 단계적으로 일어나고, 그지? 설명이 가능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두 개의 체세포 분열, 생세포 분열을 각각 배우는 게 여기에 주요 목적이에요. 이 첫 타이틀, 이 단원에 체세포 분열과 생세포 두 개를 배우는 거. 근데 그 전에 그러면 일단 체세포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개 세포가, 그지? 한 개 세포가 있는데 그 한 개 세포가 계속 커져가지고 이렇게 무궁무근 자라는 게 아니고, 대장균도 마찬가지. 하나 세포가 계속 커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되면 얘를 목재를 한 다음에 나눠진다며, 카피를 딱 나눈다며, 한 개가 계속 온전히 외부로부터 물질을 계속 받아가지고 다 뭘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나름 있겠죠. 왜? 분리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딱 나눠져서 두 개로 딱 분리가 돼버리는 게 훨씬 더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 체제를 따르는 거죠. 체세포 분열해서 개체수를 늘리는 체제를 따르겠죠. 그죠? 자, 왜 여러분의 세포는 분열하는지 우리 정육면체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것이 있어요. 일단 볼게요. 분열하는가. 부피와 표면적의 개념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부피와 표면적. 1cm짜리의 정육면체가 있어요. 1cm짜리. 그 다음 좀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3cm짜리로 비교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가로변, 세로변, 높이까지의 그 변의 길이가 3배씩 증가했죠.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 세포는 스스로 양분을 못 만드니까, 특히 동물세포는 양분을 스스로 못 만드니까 외부로부터 양분을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지? 양분을 받아들일 건데 받아들이는 면적의 면이 훨씬 더 넓어지긴 했네. 그쵸? 건널비. 그죠? 건널비라고 수학에서 말하지만 이제 생물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표면적, 외부와 물질이 닿을 수 있는 면적, 표면적. 자, 표면적을 따지게 되면 얘 얼마일까? 계산 어떻게 할까? 표면적 어떻게 계산해요? 1 곱하기 1짜리의 사각형이 몇 면 있어? 6면 있지 않아? 1 곱하기 1짜리 사각형이 1 곱하기 1 곱하기 6면? 그쵸? 표면적 맞죠? 자, 쟤는 3 곱하기 3에 해당하는 면적이 자, 몇 개 있어? 6면 있죠? 하나, 둘, 셋, 넷, 위, 아래, 6개. 그죠? 4개의 면에 위, 아래. 똑같이 정육면체니까 3 곱하기 3짜리가 6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얘는 몇 배? 9, 6에 54의 표면적을 갖는 거고, 얘는 6의 표면적을 가져요.
오케이. 자, 몇 배 늘었어? 9배.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만 생각하면, 표면적만 생각하면 표면적이 커지는 게 물질교환에 훨씬 더 유리하니까 하나가 무궁무진 무조건 커지는 게 좋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뭐가 있어? 세포에는 뭐가 있어? 모든 것들에 대한 명령어 종합장치 핵이 있잖아. 핵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가지고 있는, 핵이라고 하는 이 곳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있어. 컨트롤 타워야, 저 핵이. 핵 속에 DNA, RNA라고 하는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곧 고1 통합과학 하시면서 배우겠지만, 핵산이라고 하는, 야 이럴 땐 이렇게, 야 저럴 땐 저렇게, 야 꺼져, 야 하지마, 야 이거 더 만들어 라고 하는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고. 유전 물질, 유전 정보, 유전 물질들을 갖고 있는데, 그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감독관이 컨트롤해야 하는 내부 공간이 세포질인 거야. 핵을 제외한 나머지 세포질만큼의 부피가 핵이 컨트롤해야 되는 내부 공간의 영역인 거야. 오케이? 컨트롤 타워가 요만큼은 그대로 있는데, 요만큼은 그대로 있는데, 명령을 줘야 되는 이 세포질이라는 공간, 어서오세요. 이 세포질이라는 공간이, 자, 같이 늘어나면, 이 뭐와 똑같게, 표면적과 똑같게 같이 늘어나면 몰라도 같이 안 늘어나는 경우 문제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핵이 컨트롤해야 하는 공간의 크기를 우리는 뭐로 그냥 부피로 봐요. 핵이 컨트롤해야 하는 공간의 크기를 부피. 오케이? 즉, 여기 지금 핵이 있으면 나머지 이 내부에서 핵이라고 하는 감독관이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야 너 움직이지 마, 뭐 해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소통할 수 있는 그 내부의 면적들, 내부의 공간들, 그걸 우리는 부피로 생각합니다. 그럼 부피도, 그죠? 같은 비율로 9배 늘어나면 큰 상관이 없는 거죠. 동률이니까. 그쵸? 외부에서 물질 들어오는 거 이득. 안에서 내부에서 뭔가 감독관이 컨트롤해야 되는 공간도 똑같이 9배가 늘면 동률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 그죠? 근데 계산을 해보자고. 이때의 부피는 얼마일까? 1 곱하기 1 곱하기 1짜리의 정류면체 얘의 부피는 1 곱하기 1 곱하기 1이죠. 부피니까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잖아. 부피 구하는 공식이. 맞죠? 가로, 세로, 높이. 내부에서 컨트롤해야 하는 영역의 크기. 그죠? 얼마 안 된가? 1이야. 맞죠? 자, 근데 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얘가 컨트롤해야 되는 공간의 크기죠. 그죠? 가로, 세로, 높이. 3 곱하기 3 곱하기 3. 9, 9, 3, 27. 9배인가요? 핵이 더 많은 질문을 짊어지게 됐네요. 핵이 컨트롤해야 하는 내부 영역의 크기가 27배만큼, 아니 27배만큼 9배가 아니죠? 27배만큼 컨트롤해야 하는 영역의 넓이가 더 넓어졌어요. 안에서 통제해야 될 그 영역의 크기만큼. 근데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오는 정도는 꼬작해봤자 9배밖에 안 돼. 동률이 아니야. 물질 교환의 전반적인 물질 교환을 따지게 보면 더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오케이? 외부에서 얘들이 물질이 들어오는 공간, 근데 얘네들이 내 말을 들어서 말을 처리해줄 수 있는 그 내부 장소만큼의 부피는 동일한 비율로 늘어나지 않았다. 그걸 정리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똑같이 뭐와 뭐를 같이 고려해야 되는 부피와 표면적으로 두 개를 다 같이 고려해. 단위 부피랑 표면적으로 따져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 봐봐. 얘의 부피가 1이고 얘의 표면적은 6이야. 그죠?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의 크기는 6. 그죠? 내부에서 컨트롤해야 되는 공간의 크기는 1. 단위 부피당 표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단위 부피당 표면적, 이런 키워드 많이 씁니다.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라는 키워드 많이 써요. 정말 많이 씁니다. 단위 부피당 표면적. 자, 그래서 요 하나의 세포가 부피당 표면적, 이 아이의 부피가 1이니까 전체 부피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1분의 6이야. 자, 얘는 전체 부피가 얼마야? 27이야. 그러니까 27을 54를 27로 나눠. 표면적을 자신이 갖고 있는 뭐로 나눠? 부피로 나눠. 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피로 나눠. 표면적을. 그러면 전체 부피가 27인데 이렇게 나누게 되면 1만큼의 부피당 외부에서 물질이 얼마 들어와? 이거잖아. 같이 머리 굴리고 있어요? 지웅이 같이 머리 굴리고 있어요? 확실합니까? 예. 이제 1만큼, 전체 부피가 27인데 그러면 이렇게 27분의 54로 계산하게 되면 얘가 1식의 부피당 1세제곱센티미터당 얼마의 표면적을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오는 거야? 라고 계산한 거죠. 약분해보면 얼마요? 27 곱하기 2가 54네요. 27 곱하기 2. 그죠? 7, 24. 2는 4, 53. 그죠? 오케이? 2밖에 안 돼, 2밖에. 1분의 1세제곱센티미터당 얘는 2야, 2. 돼요?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누가 훨씬 더 효과적인 거야. 얘가 겉보기에는 덩치가 대빵 커서 물질교환이 더 유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고. 오케이? 왜? 겉으로 보이는 이 덩치만, 겉넓이만, 표면적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핵이 있고 핵이 내부에서 통제하는 부피의 크기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그지? 부피도 똑같이 늘어났으면, 표면적이 늘어난 비율과 똑같이 늘어났으면 모르는데 부피 컨트롤되는 영역의 크기가 더 많이 넓어졌어. 더 많이 커졌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세포는 왜 분열한다고? 왜 세포는 분열한다고? 세포의 크기가 클수록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더 큰 거야, 더 적은 거야?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더 큰 거야, 적은 거야? 세포의 크기가 클수록 작은 거야. 세포의 덩치가 클수록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작은 거야. 이밖에 안 되잖아. 얘는 1 정도 되면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얼마? 6이나 되잖아. 6이나. 그치? 오케이? 그래서 세포는 왜 분열한다고? 세포의 크기가 클수록, 세포 크기가 클수록 뭐가 어째서?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작아진 거야. 네? 세포의 덩치가 클수록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작아져. 오케이? 작아서 물질 교환에 불리해. 그지? 덩치가 클수록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작아서 물질 교환에 불리해. 그래서 물질 교환에 불리하기 때문에 교환에 불리함으로 지금 이재훈 친구는 뭔 말인지 쉽죠? 눈치로 때려잡고 있죠? 영상 찍고 있어요. 넣어주려고. 세포 크기가 클수록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작아서 물질 교환에 불리하기 때문에, 오케이? 세포는 복제 후 유전적분을 복제한 이후 분열을 통해 분열하여 작은 크기를 유지한다. 작은 크기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돼요? 덩치가 커지려 치면 자신의 정보를 복제한 다음에 나눠지고 하는 거야. 돼요? 왜 만약에 야 덩치가 너무 커지니까 불리해. 야 그럴 바에는 그냥 반뚝 나눠서 나 핵 갖고 있는데 너는 핵이 없는 채로 일단 나눠자. 덩치가 커졌어. 그럼 얘는 세포로 기능하는 거야. 핵이 없는데 그냥만 나눠지면, 그죠? 얘는 세포로 기능을 못하죠. 핵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계획을 해서 나눠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여기까지를 설명했던 부분인데 그 내용 설명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어. 138쪽 한번 펴봐. 138쪽 설명까지 하고 여러분 푸는 동안에 잠깐 풀고 잠깐 쉬든지 할게. 자, 봐봐. 138쪽을 보면 이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왜 세포가 분열합니까? 라고 하는 걸 시뮬레이션 실험으로 설계를 한 거야.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이 생식과 유전 단위 시험 범위에 들어가잖아. 100% 나오는 시험 문제야. 여기 얘는 100% 시험 문제 나와. 그냥 메인 핵심이야. 세포 분열 단원의 메인 핵심이야. 이 실험. 자, 누구를 가지고 실험했냐? 한천 있어. 한천. 선생님 한천이 뭐예요? 한천. 저 처음 들어봤는데요. 묵 알아요? 묵? 도토리 묵? 우묵? 도토리 묵은 투명하지 않잖아. 근데 약간 푸딩처럼 약간 세포들을 우뭇가사리와 같은 세포들을 말랑말랑 얘네들 모아가지고 푸딩처럼 실제 세포와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준 게 한천이야. 투명해. 얘는 세포와 유사해. 두부처럼 생겼는데 두부는 안 투명하잖아. 근데 투명해. 투명한 세포들이 모여있는 한천을 준비해가지고 얘를 1cm짜리, 2cm짜리, 3cm짜리 이렇게 3개의 정류 면체를 준비한 거야. 컷해야. 머리 같이 굴리고 있죠? 네. 자, 111짜리, 222짜리, 333짜리. 이렇게 정류면체를 만들어서, 그리고 얘네들을 어디다가 담가두냐면 오랜 시간 동안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다가 담가둘 거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자, 우리 화학을 배우고 넘어왔으니까 수용액. 화학식 쓸 수 있겠네. 이렇게 한글로 나와 있어도 자신 있게 화학식 쓸 수 있죠. 나트륨 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거. 그래서 화학식 어떻게 돼? NaOH. 그죠? 벌써 까먹으면 안 돼. 여러분 또 써먹어야 돼. 어디다 써먹어? 고등학교 1학년 때. 고2 때 또 써먹으니까 까먹지 마. 자, 그래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NaOH 수용액에다가 담갔어. 근데 NaOH 수용액은 얘는 색깔은 없어. 투명해요.
뭐 따로 색깔은 없어요. 따로 색깔이 없고 투명하고요. 그래서 얘가 충분히 1cm, 2cm, 3cm 짜리가 수화투름 수용액이 다 충분히 적셔질 수 있게끔 하루 동안 놔둡니다. 자, 놔둬서 투명해져 있는 얘네들을 이제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할 거냐? 페놀프탈렌 용액이 있습니다. 자, 페놀프탈렌 용액도 처음은 투명해요. 페놀프탈렌 용액은 어떤 용액이냐면 지시약이에요. 지시약. 어떤 지시약? 얘가 산성 상태인지, 중성 상태인지, 염기성 상태인지에 따라서 외부에서 상황에 따라서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 세 가지 상황에 세 가지 색깔로 색깔이 다 바뀌는 건 아니고 단 하나. 염기성일 때만 색깔이 빨갛게 바뀌어 있어요. 오케이? 무는 산성일 때도 무색, 중성일 때도 무색, 염기성일 때만 빨간 색깔입니다. 자, 선생님 그럼 염기성은요? 뭔데 염기성이? 무엇이 염기성을 만들어요? 네,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우셨겠지만 수산화이온이 많이 존재하게 되잖아요. 수산화이온. 얘가 많으면 염기성 상황입니다.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 그리고 산성 중성의 중화 반응도 여러분이 고율통합과학에서 배우십니다. 어떤 게 산성 용액이야 어떤 게 염기성 용액이야 라고 배우시게 될 건데 산염기라고 하는 종류의 물질을 배울 건데 여튼 염기성 환경에서만 빨간색이에요. 자, 모두 다 준비됐습니다. 어떻게? 자, 수산화투름 수용액에다가 충분히 투명하게 적셔졌던 얘네들을 하루 동안 다 넣어놓고 처음에 아무 색깔도 안 보이고 있었던 페놀프탈렌 용액을 큰 비커에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세 개의 1, 2, 3cm짜리를 동시에 뿅 담가요. 담그자마자 겉면적, 겉표면이 빨개지는 걸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걸 오랫동안 놔두게 되면 딱 밖에 있었던 투명한, 그러니까 얘는 빨갛지 않아. 페놀프탈렌 용액 자체는 빨갛지 않아. 근데 이 한 천이 페놀프탈렌하고 닿으면서 빨개져. 신기하게. 오케이? 왜? 얘가 이미 염기성으로 충분히 충전되어 있는 상태인데 페놀프탈렌 용액이 들어가면서 빨개지는 거야. 근데 오랜 시간 놔두게 되면 페놀프탈렌 용액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 색깔이 완벽히 빨개질 수 있으니까 들어가자마자 한 10초? 들어가자마자 한 10초에서 15초 정도를 노출을 시켜주고 동시에 건져내. 오케이? 동시에 건져내서 요렇게 건져냈던 이 정육면체들이 있겠지. 겉면은 이미 다 빨개져 있는 상태야. 겉면은. 그러면 얘를 어떻게 마치 두부살을 자르듯이 가운데 부분을 싹 단면을 자르는 거야. 가운데 부분만을 딱 단면을 자를 거야. 가운데만을 단면을 컷 했을 때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느 정도까지 깊게 빨갛게 물이 들어왔나, 즉 바깥에 있던 페놀프탈렌 용액이 스며 들어가서 얼마나 잘 들어갔냐의 정도에 따라서 빨개진 정도가 차이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관찰을 해보면 여러분 그 책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덩치가 큰 3cm짜리의 단면은 가운데 부분까지 완벽히 빨개지진 않고요. 가탱이 부분, 물론 전체적으로 스며들어오는 정도가 빠를 거니까 여기도 됐는데 외부에서도 또 더 들어와서 여기 가탱이만 많이 빨개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1cm짜리는 전체가 다 동일한 빨강이에요. 들어오고 나오고 빠르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2cm짜리는 어때요? 얘보다는 좀 깊지만 여전히 깊숙이까지는 다 빨개지진 않은 거.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아, 덩치가 클수록 깊숙이까지 물질이 단위 부피당 표면적 때문에 깊숙이까지 물질이 더 잘 들어오는 거는 못하고, 오히려 겉에서 봤을 때 사이즈가 작은 놈이 깊숙이 왔다리 하면서 물질 교환에 더 유리한 거구나. 돼요?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누가 훨씬 더 크다?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누가 더 크다? 사이즈가 작은 아이가 제일 크다. 물질 교환에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세포도 덩치가 하나가 좀 더 커질라 치면 차라리 유전 정보를 복제한 다음에 반으로 뿅 나눠지고, 덩치가 커질라 치면 정보를 복제한 다음에 반으로 뿅 나눠지고, 너도 핵 갖고 있고 나도 핵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세포의 개수를 늘리는 거예요. 물질 교환에 유리하다. 사이즈가 작은. 자, 정리. 거기 봐봐. 정리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문제 같이 풀고 또 그 다음 이어갈게요. 정리까지만 답 한번 달아보고 시작. 자, 졸려하는 친구들이 너무 있어가지고 1번 정리. 1번 문제 말고 확인 문제는 너네가 할 거야. 쉬는 시간에. 세포 크기가 뭐 어쩔수록 단위 부피한 표면적이 커지므로 여기 138쪽이 138쪽 봐봐. 헤매고 있어요. 가운데 여기
자, 138쪽 1번. 세포 크기가 어쩔수록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커지므로 세포 크기가 작을수록. 그죠? 세포의 크기가 작을수록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이 빠른 속도로 세포 중심까지 퍼져 들어와서 물질 교환. 키워드. 물질 교환. 그죠? 물질 교환에 효율적이다. 물질 교환에 효율적이다. 쬐까는 놈이 강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다음 두 번째. 세포 크기가 커지면 단위 부피당 무엇이 줄어들어? 표면적. 크기가 클수록 전체적인 우리의 부피당, 전체 부피당 표면적이 더 줄죠. 덩치가 클수록 줄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 교환을 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세포가 일정 크기 이상 커지면 두 개로 나뉘어지는 우리는 세포 분류를 하더라. 라고요. 5분만 쉽시다. 5분만 쉬었다가 자 24분이거든요. 딱 30분에 들어와서 수업 좀 더 이어서 할게요. 좀 쉬었다 합시다. 아래는 1번, 2번, 3번 제가 시간을 잠깐 드려볼 테니까 아마 풀고 아니 못 주무셔서 자 시간을 드려볼게요. 1번, 2번, 3번 지금 완성해보세요. 138쪽에 1번, 2번, 3번 확인 문제 1번, 2번, 3번 그리고 앞으로 넘어가서 또 개념을 이어서 합시다. 자 왼쪽과 오른쪽이 아예 하나는 조각나져 있지 않고 왼쪽 거는 완전히 조각나져 있는 가루 설탕 같은 거죠. 오히려 오른쪽 거 B가 각설탕 같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개념은 알겠죠? 아, 각설탕이 오히려 더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적고, 그죠? 빠개져 있는 가루 설탕이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더 높겠네. 자,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A와 B의 표면적. A는 1cm짜리가 8개로 쪼개져 있어요. 그리고 그 전체 B는 2cm짜리고요. 그럼 표면적은 2cm짜리에 해당하는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면이 6면이니까 4, 6에 24. 맞죠? B는? 근데 A는 어때요? 1cm짜리가 총 하나, 둘, 그죠? 십자가 모양으로 빠개져가지고 8조각이 위에도 4개, 아래도 4개, 저 뒤에 총 8조각이 있죠? 작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 6면짜리가 총 8개 있어요. 표면적으로 따지면. 그죠? 8조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48, 48, 너는 24. 그러니까 표면적은 뽀개진 아이가 더 크네, A가. 맞죠? AP에 대한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를 근거로 물질 교환의 효율을 써보자 라고 하면 자 B는 얘가 2니까 그지? 근데 부피는 2 곱하기 2 곱하기 2죠. 예, B의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 이게 부피잖아. 부피는 얼마야? 8이야 8. 그러면 B라고 하는 아이는 단위 부피당 표면적을 어떻게 계산한다? 단위 부피당 표면적을 어떻게 계산한다? 부피분의 표면적으로 계산한다. 부피분의 표면적으로. 부피가 얼마다? 8이다. 표면적이 24다. 그러니까 전체 부피가 8이니까 8로 나누게 되면 1에 해당하는 부피당 얼마의 표면적이게 이게 계산되는 거잖아. 약분하니까 얼마? 3이지 3. 얘는 3밖에 안 돼. 근데 쟤는 자 어때요? 얘는 1짜리에 해당하는 부피를 갖고 있는 거가 8개잖아. 1짜리 부피에 해당하는 게 8개. 그리고 표면적도 몇 개? 48개. 그러면 계산 얼마? 6개. 6, 8이 48이잖아. 그죠? 쟤는 6이고요. 단위 부피당 표면적 A가. 그죠? 1짜리 정육면체짜리에 해당하는 개 그죠? 부피 하나로 따지면 얘가 이건데 이게 8조각 있으니까 8개고 그래서 부피가 8이면 표면적이 얼마니까 48이니까 6이라 서술형 문제 이렇게 나오죠.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이 예측하지 못했던 그 숫자 산수가 들어가더라도 계산하게끔 하셔야 되죠.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이 단원에서. 따라서 2번에 당연히 덩치가 쭉 가는 놈이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커서 물질 교환에 더 효과적이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3번 이 실험의 결과를 해석한 것으로 옳은 것 세포가 크면 물질 교환에 유리하다? 지우 세포가 크면 물질 교환에 유리하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쨍단한 놈이 더 강하다. 그죠? 자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 맞고 답은 4번 된다. 되겠어요? 오케이.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게 세포 분열 단원의 메인 핵심이고요. 앞으로 오셔서 134쪽을 펴보세요. 134쪽. 134쪽. 그리하여 134쪽을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구두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세포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세포 주기라고 해요. 자, 우리도 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거니까 신생아이죠. 태어난 이후에 이제 태아기 때 이후에 신생아기. 그죠? 그 다음에 신생아 다음에 이제 뭐 유년기라고 표현해야 되나? 유아기. 그지?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이후에 사춘기 나오고, 그죠? 10대까지는 거의 청소년기. 그죠? 20대, 장년기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래요. 거의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가 여전히 20대 때까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부터 한 50대까지를 작년, 중장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60대부터 노년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60대 노년은 너무 좀 그래. 좀 거의 120세 그 생명의 시대에 60세 그럼 120살까지 살면 60세면 딱 반틈이면 그럼 청소년 시기쯤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약간 드는데, 그렇게 라이프 사이클이 지정된 흐름이 있는 것처럼 세포도 나름의 세포의 운명 사이클이 있어요. 세포가 행해지는 그 사이클이, 세포 분열하는 세포의 경우에 그걸 우리는 세포의 라이프 사이클 주기라고 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턴오버가 반복되니까 주기라고 표현을 하겠죠. 오케이. 크게는 우리는 막 유아기, 청소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비하면 이 세포한테는 크게 딱 2개밖에 없어요. 단기, 분열기 딱 2개밖에 없어. 분열기, 나머지가 다 간기. 세포의 라이프 사이클은 간기, 분열기, 다시 간기, 분열기, 다시 간기, 분열기. 그럼 간기가 뭐예요? 사이 간자를 쓴 거야. 분열을 해야 하는데 분열하는 사이사이의 시기를 간기라고 한다. 오케이? 근데 실제적으로 이 간기를 여러분이 고등학교로 넘어가시면 이 간기 때에 해당하는 그 시기를 G1기, S기, G2기로 또 디테일하게 나눕니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이렇게 나눠진 채로 학습지로 설명하시는 학교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요. 안 나누고 그냥 간기와 분열기만 있어 라고 하실 경우도 있어서 일단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간기의 G1기는 아까 내가 설명한 것처럼 자, 대부분의 시간이 다 세포는 간기에 머물러 있어. 듣고 있어요? 지웅씨? 대부분의 시간을 간기에 머물러 있어. 그래서 간기가 G1기, S기, G1기를 지나야만 S기를 가. S기를 지나야만 G2기를 가. 이렇게. 오케이? G1기, S기, G2기, 그 다음 분열기. G1기, S기, G2기, 그 다음 분열기가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인데, G1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핵 속의 유전 정보로부터 외부에서 물질 받아들였어. 좋다 하면서 물질 생산하면서 막 살고 있는 시기야. 그러다가 아주 살짝 세포의 덩치가 살짝 커지니까 오메메메, 야 물질이랑 불리하다, 야 어쩌고 있냐, 방법을 강구해라. 분열해야 되겠다. 그럼 DNA를 복제하고 분열변 준비를 하자. 쉽게 말해서 분열기가, 나는 이렇게 비유를 해요. 이사하는 날이야 분열기가.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이걸 설명시킬 때 분열기를 이렇게로 비유를 한다고요. 나는 이사하는 날. 당일날 어때요? 하루 종일 걸린가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하루 종일 걸린가요? 이사해본 적 없죠? 포장이사. 아마 엄마가 하는 거 옆에 있다가 아니면 야 너 학원 갔다 와라 그러면 학원 갔다 왔는데 이사가 되어 있거나 그랬을 경험이 있을 수 있어. 오케이? 포장이사는 그 이사해주시는 어린이들이 와요. 와서 이제 구도를 딱딱 미리 엄마가 아빠가 딱 잡아놔서 이 살림살이는 뭐 주방으로, 냉장고는 어디 냉장고는 뭐 주방으로 아니면 다용도실로 이렇게 딱 지정을 해놓기 때문에 어르신들 불러서 어디로만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그 큰 살림살이들은 일단 그분들이 다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다 웬만하면 그대로 들어가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야. 물론 약간씩 잔챙이들을 이제 엄마가 다 디테일하게 좀 정리를 하셔요. 엄마 아빠가 아주 오랜 시간에 천천히 걸쳐서. 여튼 이사는 당일을 생각하면 하루 왼종일 걸리진 않아요. 그분들도 그 다음 이제 일을 해야지. 막 일하고 나서 힘들어하는다 하고 있는데 점심 먹고 끝나. 아침 일찍부터 했고 점심 먹으면 다 이미 어느 정도 짐이 들어와 있어. 끝. 당일은 짧아요. 이사는 당일은.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가정을 꾸리시고, 그죠? 또는 여러분이 독립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이제 각각의 이제 독립을 취직을 해가지고 어디 간다 그러면 기숙사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집을 자취를 해야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자취집에서 또 자취집으로 이사를 할 때 그럴 경험을 해볼 거야. 이사를 간다는 것 자체가 심지어 굉장히 많이 막 스트레스입니다. 왜? 이사하는 집도 알아봐야 돼. 그죠? 날도 잡아야 돼. 그지? 이삿짐 센터하는 사장님도 알아봐야 돼. 더 싼 데로. 그죠? 물건 안 부실 만한 데로. 그지? 그리고 또 근데 내가 이고지고 있었던 그 쓰레기 같은 거, 이거 굳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될 뭐 박스들, 그걸 이고지고 갈 필요까지는 없잖아. 그럼 살림살이 미리 정리해야지, 버려야지. 그지? 그리고 또 여기는 또 저기 인테리어에 안 맞는 것 같아. 이건 좀 당근할까? 미리 당근도 해야 돼. 이사하기 전이 훨씬 더 바빠요. 더 할 게 많아요. 얘도 그래. 분열하는 그 날은 후룩 뚝딱뚝딱 분열 금방 해버려요. 오케이? 근데 나머지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오케이? 자,
자, 이해됐죠? 그래서 간기가 거의 대부분이고 준비하는 시간이고 준비를 완벽하게 분열을 하기 위한 준비를 완벽하게 하면 분열은 호로록 똑딱똑딱똑딱이야. 오케이? 그래서 분열기라고 하고 이 분열기를 자 분열하는 시기에만 누가 나타나냐면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는 염색체, 염색사에 대한 차이를 설명을 할 건데 분열하는 시기에만 뭐가 나타나냐? 염색사였던 아이가 염색체가 돼서 염색체가 나타나. 분열하는 시기에만 염색체가 나타나는데 그 염색체의 이동과 배열 변화를 가지고서 우리는 염색체 이동과 배열 변화를 가지고서 이 분열하는 시기를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눠요. 딱 4개로. 순서대로야. 순서.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오케이? 앞전, 가운데 중, 뒤후, 뒤보다 더, 끝, 종말. 이렇게. 진행하는 순서대로 외워. 자, 뭐라고?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오케이? 맨 앞에가 전, 그 다음 중, 후기, 말기. 오케이? 끝으로 갈수록 말기가 되는 거야. 그때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할 때 누가 나타난다고? 염색체가 나타난다. 분열하는 시기 때에만 염색체가 존재해요. 그 염색체가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배열되는지를 통해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특징을 나눌 수가 있는 거고요. 세세포 분열 시기에서. 그리고 분열하는 동안이 아닐 때, 준비하고 있을 때는 대부분 간기 시기에는 염색체가 아니라 염색사의 상태로만 존재해요. 염색사가 있고 핵이 있습니다. 핵이 있어요. 핵막과 인이 있어요. 뚜렷한 핵막과 인, 핵의 경계가 있어요. 살짝 알아두시게끔 일단 큰 아웃라인을 얘기해보면 자, 그래서 간기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고 분열하는 시기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눠지는데 간기도 디테일하게 나누면 G1, S, G2로 나눈다고. G1기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핵 속에 있는 정보로부터 나름 물질 대사를 하고 살았어. 핵 속의 정보에 의해 물질 받아들이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고 물질 대사하면서 살았어. 물질 대사하면서 살고 있었어. 3. 그러다 보니까 살짝 덩치가 커진 거야. 세포 질량이 살짝 커지니까 물질 교환에 불리해. 그지? 근데 결론적으로 그래 세포 분열해야 되겠다 싶어서 세포 질량을 2배로 늘린 다음에 내가 원래 핵을 갖고 있는데 나는 핵을 그대로 갖고 있고 너는 핵이 없는 상태로 포개지게 되면 너가 세포로 기능하겠어? 못하겠지. 그지? 얘가 덩치가 살짝 커져가지고 그죠? 그냥 그대로 뿡 나눈다고 해서 얘가 세포로 기능하는 게 아니라 너한테 핵을 줘야지. 똑같은 유전 정보를 줘야 너도 세포로 고유한 기능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사를 하기 전, 이렇게 나눠지기 전 먼저 저 핵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정보는 세포의 핵 속에 아빠한테 받은 거 반틈, 엄마한테 받은 거 반틈이 아주 얌전하게 반반씩 사이좋게 다 엄마 아빠부터 반반씩 물려받았어요. 오케이? 반반씩 물려받아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데 그걸 우린 상동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월요일날 상동 염색체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거야. 상동 상태로 부계와 모계로부터 각받아서 부계와 모계로부터 정보를 받아 한 쌍을 이루고 있는 염색체들의 관계를 다 상동 염색체라고 해. 상동이라고 해. 상동. 당연히 여러분은 정자하고 난자 막 정자 하나에 의해서 여러분이 개체가 그러지 않았잖아. 막 여호와의 증인으로 막 엄마가 준 난자로부터만 여러분 안 그러잖아. 난자도 있고 정자도 있고 그들의 수정으로 아빠한테 정보받은 거 반, 엄마한테 정보받은 거 반, 그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유전 정보가 반입돼서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 됐죠? 오케이?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한테 각각 받은 반반의 유전 정보가 있는데 많이 있는데 그게 총 46개 있는데 나 그리기 귀찮아서 지금 2개만 뜩 그린 거야. 오케이? 2개만 띡 그린 거야. 원래 46개 있어 사람의 유전 정보는. 근데 이렇게 들어있는 거가 자 그냥 복잡 이게 뭐 덩치가 너무 커지니까 안돼 야 분열해야 되겠어 싶을 때 어쩐다고? 이 원본을 바탕으로 원본이야 빨간 거 검정 거 둘 다 원본이야 아빠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거 걔를 먼저 S기 때 DNA를 2배로 복제한다고. S기 때 핵이 뚜렷하게 있는 그 핵에 너머에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S기 때 얘를 그대로 복제한다고. 오케이? 오케이? 유전 정보를 가진 채로 나도 갖고 있고 니도 갖고 있어야 핵으로 기능하지 세포로 기능하지. 그래서 S기라는 간계 시기 때 분열을 하기 위해서 DNA를 2배로 복제하는 시기야. 하는 시기가 S기야. 오케이? S기가 완벽하게 복제가 다 되어야 그 다음 시기로 넘어가.
오케이? S기가 완벽하게 돼야 그 다음 시기로 넘어가는데 DNL 도요를 복제를 다 했으면 또 다른 거, 야 다른 거 놓친 거 없냐 막 이렇게 없겠지? 세포 소기관 같은 세포 안에도 기능을 해주는 여러 세포 소기관들이 있어요. 그 세포 소기관들도 야 니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고 그래야지, 그지? 너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어야 될 거니까 세포 소기관도 2배로 분열하여 복제하여 분열을 준비하는 식입니다. 그게 S기, G2기. 오케이? 책에는 이게 안 나와 있으니까 자 적을 시간 잠깐 드려볼게요. 뭐만 적으면 돼요? G1기, S기, G2기 여기 단기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적어줘요. 지울게 필요 없는 거. 그림은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려도 상관없고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S기.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사하는 날은 엄마 많이 도와드려. 나중에 커서는 이사 안 하면 좋지만 혹시 더 집을 넓혀야 돼서 가실 수도 있잖아. 아무튼 G1기, S기, G2기가 감기,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의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때는 G1, S, G2로 굳이 디테일하게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지는 않을 수 있어. 그냥 퉁쳐서 감기. 근데 감기 때 분열을 위한 준비를 다 한다. 어떤 준비를? 유전 정보를 복제하는 준비를 한다. 해야만 된다. 맞죠? 오케이? 그래서 분열을 위한 준비를 다 해놓고 그렇게 나눠준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요. 자, 그러면 세포 주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요게 이제 분열을 거쳐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거쳐서 이 과정을 체세포 분열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체세포 분열에 대한 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쭉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체세포 분열 과정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책에 나와 있는 아래 염색체 부분과 염색사 부분의 차이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라 여러분 오른쪽에 봐봐요. 135쪽에 아마 1번과 2번 있죠. 1번과 2번. 135쪽에 있는 1번과 2번 숙제고요. 체크해봐요. 135쪽에는 1번과 2번 숙제고요. 다른 학원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55분에 끝내주려고 1, 2번 숙제, 그 다음 또 어디냐 옮겨서 140쪽에 1번에서부터 3번까지 숙제 내드릴게요. 얼마 안 되죠? 근데 복습하셔야 돼요. 이 내용을 더 읽어오셔도 됩니다. 오케이? 세 문제와 앞에 있는 두 문제 총 5문제예요. 그죠? 개념을 까먹지 않고 이어서 쭉 오실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 주 월요일도 제가 할게요. 금요일은 물리를 할 거니까. 자, 오늘 늦게 오신 분은 제가 영상 올려줄 테니까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꼭 보고, 그죠? 꼭 복습하셔서 월요일날까지 마저 개념을 확장해서 가지고 오세요.